여러분은 지금 기억의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한 시대의 경제와 문화를 뒤흔든 눈부신 여정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던 대한민국, 그리고 2020년대 전 세계가 K컬처를 주목하는 지금, 그 사이를 잇는 놀라운 흐름. 수출 100억 불의 나라에서 K팝과 드라마, 뷰티, 웹툰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문화 강국으로 바뀐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손에 들린 수출 목록이 가발과 고무신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기억하시나요? 그 시절 라디오와 TV를 만들던 공장에서 일하던 청춘들이 오늘의 반도체와 아이돌 산업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포장마차 불빛 아래에서 흘린 땀, 새마을 운동으로 닦은 길 위를 지나 이제는 뉴욕, 파리, 리오데자네이루까지 대한민국을 외치며 국기를 흔드는 시대, 우리가 만든 기적의 시간들, 지금 기억의 주파수를 맞추고 함께 들어주세요. 수출로 시작해 전 세계의 팬들이 한국어를 따라 부르는 지금까지, 이건 숫자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일부 가발과 고무신에서 시작된 수출, 한국의 수출은 거창한 기술이나 공장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너무나 작고 조용한 물건에서 출발했습니다. 1960년대 청계천 골목, 미신기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여성들이 만든 것은 바로 가발이었습니다. 전쟁 직후 외화가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들이 있었고, 그 머리카락은 정성스레 세척되고 엮여 하나의 상품으로 탄생했습니다. 고무신 역시 당시 대표 수출품 중 하나였습니다. 값싸고 질긴 고무신은 동남아와 중동 지역으로 수출되며 한국산은 튼튼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죠. 조립식 라디오, 수출용 담요, 어린이 장난감도 수출 항목에 올랐고, 이 작고 값싼 제품들이 대한민국을 세계 무대의 문턱까지 이끌었습니다. 서울항과 부산항에는 팍스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스탬프처럼 찍혀있었고, 그 작은 스탬프 하나하나가 외화를 들여오는 마법의 문장이었습니다. 당시 수출 총액이 1억 불을 넘었다는 소식은 전국에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수출은 애국이다라는 구호는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조각을 붙이고 누군가는 바늘 끝으로 실을 정리하며 이 모든 손끝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끌어올렸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상품들이 모여 나라를 일으키는 첫 시동이 되었던 시절,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2부 산업단지와 기계소리의 시대, 1970년대 서울 구로공단과 울산, 창원, 마산의 산업단지에는 매일같이 기계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청춘들은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공장 라인을 따라 섰고, 손에는 기름때가 끼었지만 눈에는 살아갈 이유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단순 조립부터 시작된 산업은 점차 용접, 프레스, 주조로 확대되었고, 낮에는 작업하고 밤에는 기술학교를 다니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외국 기술을 배워 따라잡아야 한다, 국산 기술로 수출하자는 슬로건이 국가 곳곳에 붙어 있었고, 젊은 기술자들은 일본에서 가져온 중고 설비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며 현장에서 기술을 익혔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며 만들어낸 제품 하나하나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새겼고, 품질을 인정받은 뒤에는 더욱 큰 수출 계약이 따라왔습니다. 울산에서 조선이 시작되고 포항제철이 첫 쇳물을 뽑아내던 그 시절, 거대한 기계의 굉음과 용접, 불꽃 사이로 새로운 시대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땀과 희생은 수출액의 수치로 환산될 수 없을 만큼 값졌습니다. 단순한 노동이 아닌 대한민국 산업화를 가능하게 만든 기술과 운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반도체와 전자, 자동차 산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 기계 소리와 땀 냄새 속에는 살아보자는 의지와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3부 수출 100억 불 돌파의 그날, 1977년 12월 드디어 대한민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00억 불을 돌파합니다. 전 국민이 함께 기뻐한 그날, 신문 일면에는 수출 100억 불 시대 개막이라는 제목이 뚜렷이 박혔고, 서울 곳곳에는 태극기와 함께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우리는 해냈다는 말이 거리마다 울려 퍼졌고,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칠판에 큰 글씨로 수출 100억 불이라 쓰며 학생들과 함께 박수를 치던 기억도 남아있습니다. 이 성과는 단지 정부의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청계천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던 노동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거래처를 설득하던 수출상사 직원, 품질을 위해 땀 흘린 기술자까지 모두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대통령이 수출 유공자들에게 직접 훈장을 수여했고, 수출 1세대 기업들은 국가대표처럼 존중받았습니다. 그들의 뒷주머니에는 늘 공장 바닥의 먼지와 다음 수출 계약서 초안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100억 불은 단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시작한 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고, 국제사회가 한국을 더 이상 원조 수혜국이 아닌 경제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수출은 애국이라는 말이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던 순간, 우리는 이미 기적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4부 세계를 누비는 한국 제품들, 1980년대에 접어들며 메이드 인 코리아는 더 이상 생소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가발과 고무신, 인형에서 출발했던 한국의 수출품은 이제 전자레인지, 텔레비전, 자동차, 시계, 의류, 신발, 철강 등으로 품목을 넓혔습니다. 서울 구로공단에서 생산된 라디오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가정집에 놓였고, 부산항을 떠난 자동차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을 달렸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포니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출에 나섰고, 금성사는 저가형 TV와 오디오로 동남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라인을 세우며 일찍이 미래 기술에 투자했고, 대우는 세탁기와 냉장고를 들고 남미로 진출했습니다. 각 기업의 영업사원들은 여권 한 장에 수십 개국의 도장을 찍으며 잠 못 이루는 밤마다 다음 공장 지도를
펼쳐들었습니다. 1980년대 말 유럽에서 한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믿고 사는 소비자가 늘어났고 품질 좋고 가격 경쟁력 있다는 입소문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드라마 OST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LA 한인타운 슈퍼마켓엔 김치냉장고가 수입돼 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제품만 팔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속엔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세계에 인정받고자 했던 한국인의 절실함이 함께 수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오브 IMF와 다시 시작된 성장의 엔진 1997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거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IMF 외환위기 주가는 폭락하고 실업자가 쏟아지며 공장들은 하나둘 셔터를 내렸습니다. 전 세계에 알렸던 한국의 기적이 무너지는 듯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금반지를 빼어내고 아이의 돌반지까지 모아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한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누구나 내가 이 나라의 일원이라는 책임감으로 버텼습니다. 공장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수출 중심의 산업 전략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IT와 통신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이 생겨났으며 휴대전화와 디지털 가전이 글로벌 시장을 향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바로 이 시기 대한민국은 기술로 승부하자는 전략으로 전환하며 위기 속에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에 올인했고 현대는 글로벌 자동차 생산기지를 구축했으며 LG와 SK는 디스플레이와 배터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거치며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재정비되었고 청년 창업자들은 벤처붐을 만들어내며 한국을 다시 세계 경제의 지도 위로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IMF는 한 세대를 고통 속에 밀어넣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준 계기였습니다. 경제적 자립과 국민의 연대 그리고 기술 중심의 성장 전략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이끌었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모두가 함께 다시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정신이 오늘의 한국을 만든 또 하나의 엔진이었습니다. 육부 K컬처 문화가 수출되는 시대 수십 년 전 우리는 물건을 수출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화를 수출합니다. 그 출발은 2000년대 초반 아시아를 강타한 한국 드라마였고 이후 K-팝, K-뷰티, 웹툰, 음식까지 확장되며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한국의 정체성을 각인시켰습니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를 강타하며 세계의 관심은 처음으로 대한민국 문화에 고정됐습니다. BTS, 블랙핑크,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그들은 단지 노래하는 아이돌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의 천명이었습니다. 이들의 뮤직비디오는 전통과 미래, 정서와 기술을 결합한 최고의 콘텐츠였고 팬들은 한국어로 가사를 외우며 태극기를 함께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미국 그래미 무대에서도 한국어가 울려 퍼지고 파리 샹젤리제 거리엔 한국식 치킨과 김치가 진출해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한국 웹툰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한 편이 방영되면 OST가 바로 세계 차트에 올라가고 뷰티 유튜버들이 소개한 한국 화장품은 몇 시간 만에 품절됩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문화의 콘텐츠 허브로 자리 잡은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수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문화 수출은 공장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람의 마음에서, 정서에서, 이야기에서 시작된 전파입니다. K컬처는 한국인의 감성과 기술, 그리고 땀과 혼이 담긴 작품입니다. 수출 100억 불이 국가 경제의 자립을 의미했다면 K컬처는 대한민국이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상징입니다. 실부 기술과 콘텐츠가 만나는 미래,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물건만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과 콘텐츠를 결합해 세상에 없는 경험을 만드는 나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반도체, 5G, 인공지능, 디지털 미디어, 가상현실, 그리고 콘텐츠 산업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류 드라마는 더 이상 카메라 하나로 찍지 않습니다. 초고화질 카메라, 실시간 렌더링, 버추얼 스튜디오 기술이 접목되며 헐리우드조차 놀라는 퀄리티의 콘텐츠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는 그 콘텐츠를 더 선명하게, 더 넓게 보여주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는 전 세계 데이터 흐름의 핵심이 됩니다. 즉, 우리가 만든 기술이 곧 콘텐츠의 날개가 되는 시대입니다. 게임, 웹툰, 가상 아이돌, 메타버스 속에 들어선 한국 문화는 이제 그 자체로 새로운 경제입니다. K-팝을 들으며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늘고 BTS의 세계관을 소재로 한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감성과 이야기를 담은 플랫폼으로 진화 중입니다. 그 결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기술과 콘텐츠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 즉 상상력을 수출하고 감정을 연결하고 세상을 더 가깝게 만드는 창조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출 100억 불에서 K컬처까지 단순한 성장을 넘어 영향력 있는 나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놀라운 진화입니다. 8부 엔딩 수출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수출 100억 불 시대의 함성도 K컬처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지금의 열기 또한 그 중심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청계천에서 바늘 하나로 가발을 만들었고 누군가는 거대한 선박을 용접하며 바다로 내보냈습니다. 누군가는 콘서트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누군가는 고요한 반도체 클린룸 안에서 전류의 흐름을 설계했습니다. 다른 시대, 다른 장소, 다른 방식이었지만 그 마음은 같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을 세계에 내놓는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수출은 단지 경제 지표의 상승이 아닙니다. 그건 한 세대, 한 공동체가 함께 만든 결과이고
그 결과를 세계가 알아봐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지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와 기술을 함께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 그 기적은 정책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기후, 위기 대응, 인구 절벽, 새로운 문화 플랫폼의 경쟁.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수많은 위기와 전환을 넘어 늘 해냈던 나라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바로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이 기억입니다. 기억의 라디오는 오늘도 그 기억을 소리로 담아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우리의 기억을 꺼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기억의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